이번에는 숫자 추측 게임 합니다. 컴퓨터가 난수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여기 guess 필드에 추측하는 숫자를 넣는 거죠. 만약에 48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면은 여기에는 1부터 100 사이 숫자를 입력하세요. 안내가 나타나고, 그러면 요 입력된 값을 받아서 67이라고 추측을 했네요. 그래서 시도라는 요 버튼을 누르면 너무 낮으면은 낮다, 또 너무 높으면 높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요 값을 추측하는 값을 변화시키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게임입니다. 여기 숫자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 것이 타이틀 레이블이고, 그 다음에 1부터 100 사이 숫자를 입력하세요. 여기에 이제 리절트 레이블인데, 여기에 이제 낮으면은 낮다고 표현해주고, 높으면 높다고 표현해주고, 맞았으면은 맞았다고 표현해주는 것이 리절트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요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는 것, 이게 guess 필드고,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요게 try B, B는 버튼이라는 뜻입니다. try B고, 요 버튼이 초기화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깨끗이 지우는 거죠. 리셋 버튼입니다. 자, 먼저 이것을 화면에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1칼럼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여기에 필요한 패키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글로벌로 쓸 변수는 제일 앞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값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꼭 함수들은 일종의 선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수도 선언한다고 하죠. 그래서 앞쪽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또 하나 함수가 더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이 시작되죠. 물론 이 앞에 있는 이 세 문장은 맨 앞으로 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인끼리 모아 놓으면 나중에 윈도우 같은 거 쓸 때 윈도우가 요거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두는 것도 괜찮겠죠. 가까이 있으면 보기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윈도우를 먼저 객체 생성하고, 윈도우 좀 컴피규어 해서 윈도우의 속성 값을 설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점 configure, 구성요소다 이 말이죠. 윈도우의 구성요소를 만드는데 그 속성을 여기다가 주는 거죠.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백그라운드라는 속성, 이것을 화이트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점 타이틀은 화면의 맨 위에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타이틀을 준 적 없었는데 처음으로 보이죠. 타이틀 주고 싶으면 타이틀 이퀄 해서 주면 이렇게 타이틀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는 크기를 주는 거라 그랬죠. 가로 500픽셀, 세로 80픽셀 주고, 레이블을 윈도우에 배치를 했네요.
그리고 레이블의 텍스트는 숫자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했습니다. 그럼 포그라운드는 없는데 포그라운드는 디폴트로 블랙입니다. 그래서 숫자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 것이 이게 레이블이고, 아무 말도 없으면 이 텍스트가 제일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을 타이틀 레이블이라고 했는데 그 타이틀 레이블을 점팩 했네요. 다음에 다른 위젯이 오면은 요거는 제일 위에, 그 다음 것은 요것 밑에 배치하게 되겠죠. 자, 밑에 오는 것은 엔츄리입니다. 엔츄리를 하나 생성을 해서 게스 필드라고 했네요. 게스 필드를 점팩해서, 그러면 위에 아까 레이블이 하나 있었고 그 레이블 밑에다가 존재하는데 사이드 있고 레프트 했으니까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오른쪽, 이놈은 왼쪽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는 버튼은 이제 오른쪽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엔츄리 옆에 버튼이 하나 오는데 그 버튼의 텍스트는 시도입니다. 포그라운드를 그린으로, 백그라운드를 화이트로. 그러면 글자식은 그린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command equal guessing.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guessing이라는 이 핸들러가 수행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따가 화면 배치 다 하고 나서 여기 guessing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 try 버튼 점팩해서 side equal left 했으니까 그 다음 것이 오면 또 오른쪽에 오게 되겠죠. 이것은 왼쪽에 붙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걸 보면 엔츄리라는 이 게스 필드가 여기에 오고, 그 다음에 시도라는 버튼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게스 필드는 이 레이블 밑에 오도록 점팩 했죠. 그리고 괄호 안에 side equal left 함으로써 이게 left에 존재하게 되고,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오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 옆에는 result라는 것을, result 버튼을 여기다 두게 되는데 그 표시되는 텍스트는 초기화입니다. 초기화의 글자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 버튼은 초기화라고 쓰고, 그리고 포그라운드를 레드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이 트라이 버튼 오른쪽에 두기 위해서는 트라이 버튼은 점팩 사이드 있고 레프트로 하고, 역시 리절트 버튼 점팩 사이드 있고 레프트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 버튼 트라이 버튼 오른쪽에 리절트 버튼이 오게 되죠. 이때 이 버튼을 클릭하면 리셋이라는 이 핸들러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리셋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레이블이 하나 붙는데 어디에 붙느냐? 아까 전에 점팩 했을 때 사이드 있고 레프트 했기 때문에 이 레이블은 역시 리절트 버튼 오른쪽 옆에 붙게 되죠. 이 레이블은 처음에는 텍스트 이퀄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백그라운드는 화이트입니다. 요 점팩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나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뭐가 새로 붙으면은 또 오른쪽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건데, 이게 마지막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배치를 다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탄, 트라이 보탄이라는 걸 눌렀을 때 게싱이라는 거, 핸들러가 수행되는데, 게싱에 가면 먼저 게스 필드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항상 메소드 이름이 .get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죠. 이 메소드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엔트리였습니다. 엔트리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 쓰는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면 항상 결과는 스트링입니다. 이 결과가 스트링이니까 이 스트링을 인테저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인테저로 바꾼 값을 guess라고 했을 때 if guess가 answer는 여기 있는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글로벌이라고 해서 answer라고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생략해도 이 안에서 쓰이는 answer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안에서 로컬로 선언된 answer가 없으니까 이걸 안 해도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guess는 사용자가 아까 67이었나요? 67이 입력됐다고 하면 answer는 랜덤하게 만든, 컴퓨터가 랜덤하게 만든 값이네요. randint 라는 것은 1부터 100 사이의 랜덤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랜덤한 값이 만약에 4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40이라는 값보다 guess한 것이 더 크니까 메시지가 높음이라고 되고, 요거는 로컬 변수가 되죠. 왜냐하면 바깥쪽에서 선언된 게 없으니까, 이 안에서만 선언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로컬 변수입니다. answer는 요거는 글로벌 변수고. 자, 하여튼 이 메시지가 높음, 그럼 이거는 아니고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럼 여기에 오게 되겠죠. 그럼 result 레이블에 텍스트라는 속성, 요 속성을 메시지로 바꿉니다. 메시지가 높음이니까 높음이라고 result 레이블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result 레이블에 나타난다는 것은 요게 result 레이블이잖아요. 그래서 높으면은 높다, 요 guess한 값이 높다 이 말이죠. 근데 낮으면은 낮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guess 필드를 딜리트를 합니다. guess 필드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요 값이죠. 그래서
낮음이라고 이제 표현한 다음에는, 혹은 높음이라고 표현한 다음에는 이것을 지웁니다. 그래서 guess 필드를 딜리트 해라. 0부터 5까지가 아니고 4까지입니다. 요거 마이너스 1. 그래서 0부터 4까지 5개 문자를 딜리트 하는 겁니다. 보통은 딜리트 할 때 0, end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러면 끝까지 다 지웁니다. 그리고 무엇을 insert 할 때는 insert 0부터 넣을 문자를 주면 0부터 들어가니까 제일 왼쪽부터 꽉 채워서 넣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높음, 낮음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답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레이블에 나타내는 방법, 요거 라는 것, 그걸로 요 함수를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recess이라는 이 핸들러는 언제 수행됩니까? 리셋이 여기 있으니까 이 버튼, 초기화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수행되죠. 그러면 이 리셋이라는 함수에서는, 여기서는 글로벌 answer 했네요. 물론 이 안에 answer라는 게 로컬로 선언됐을 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로컬로 선언된 게 없으니까 이걸 안 써도 되는데, 여기에 랜덤 값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랜덤 값을 다시 생성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만약에 없을 때는 이 로컬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꼭 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글로벌이라고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 글로벌 변수에 이 answer 값을 만들어 넣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변수에 들어가는 이 answer 값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랜덤 넘버가 만들어져서. 그리고 result 레이블에 텍스트를 다시 한번 하세요 라고 여기에 초기화를 누르면 이게 다시 한번 하세요 라고 바뀌고, 이것은 이제 깨끗이 지워지겠죠. 그리고 컴퓨터가 추측하는 값,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난수, 그 값도 바뀌죠. 자, 이번에 더 재밌는 게임 하나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이 윈도우에 선택하세요 이런 레이블이 나타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 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얘를 인간이 볼을 선택한 걸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클릭을 하면 나중에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는데, 인간이 볼을 선택했다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또 요 가위바위보 버튼 밑에 컴퓨터는 다음을 선택하였습니다 하고, 컴퓨터가 선택한 것은 랜덤하게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가위를 선택했다
요 가위는 랜덤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요 보와 가위 누가 이겼는지 판단해서 컴퓨터가 이겼으니까 컴퓨터 승리하고 결과를 나타내 주도록 하는 요것 역시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의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런 필요한 것 태켓들을 가져오고, 여기서는 윈도우 하고 또 레이블, 프레임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썼네요. 아까 번에 이어서는 이걸 함수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작성했었죠. 뭐 그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들을 가져왔는데 이 이미지가 D 밑에 이렇게 백슬래시 이렇게 해도 되고, D 드라이브에 있으면은 D 드라이브에 있다, 그리고 락 점핑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슬래시 하나만 써도 되고 백슬래시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C 밑에 두니까, 자 이제 슬래시로 쓸게요. 슬래시 하고 users 밑에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보통 나온다 그랬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밑에 파이참 프로젝트, 물론 파이참 프로젝트를 딴 데다 깔 수 있지만은 디폴트로 항상 요 users 밑에 있습니다. 파이참 프로젝트 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름이 example이면은 이 x 뭐 01, 02 이런 식으로 줬다고 했을 때 01이라는 프로젝트 밑에 내가 지금 만든 이 게임을 뭐 게임이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그럼 게임.py라는 파일로 저장이 될 건데, 여기에 게임.py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들도, 이 그림 파일들도 여기다가 요 EX01 요 프로젝트 밑에 락.png 그 다음에 pepper.ping scissors.ping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요게 파이참 띄우면은 파이참의 요 왼쪽 편에 프로젝트 창이 보이잖아요. 여기 요것들이 다 보입니다. EX01부터 시작해서 요 프로젝트 이름부터 시작해서 01 밑에 있는 파일들이 쫙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안 쓰고, 이걸 패스라고 그러죠. 패스 다 안 쓰고 락 점핑 이걸 다 안 쓰고 이름만 락 점핑, 물론 더블 코테이션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만약 여기다 안 두면은 풀 패스를 여기 다 줘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었는데
이걸 잘 숙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포토 이미지라는 거죠. 역시 생성자 통해서 이 값을 아규먼트로 줬을 때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락 언더바 이미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페퍼 언더바 이미지, 시서스 이미지,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를 로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define, decide라는 함수가 있는데, 보통 함수들은 뒤에 두지 않고 앞으로 가져옵니다. 여기다가 와야 되는 게 맞는데 뒤에다가 한번 더 봤습니다. 이건 뒤에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함수들은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뒤로 가면 이건 수행이 안 됩니다. 에러가 납니다. 자, 이유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죠.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메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메인은 여기서부터 있네요. 메인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패스 R, 패스 P, 이런 걸 만나게 되죠. 패스 S. 근데 이게 뭔지 모르면은 이걸 번역을 할 수가 없죠. 번역기는 번역하면서 각각의 변수들이 뭔지, 또 함수가 나오면은 함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리턴하는 것은 뭔지, 이런 모든 정보를 테이블이라는 데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을 찾아봐도 패스 R이라는 게 없으면은 이걸 번역을 못 하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두면, 패스 S, 패스 R, 패스 P는 함수구나 라는 걸 알고, 또 그 위치, 그 함수가 있는 위치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뒤로 가면은 번역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define, decide도 앞에 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가도 괜찮은 것이, 이 함수가 수행됐을 때 decide를 call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행되면 call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뒤에 있어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call 돼서 수행될 때 decide를 call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실행 시점이라고 합니다. 실행 시점에는 뒤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터프리터가 번역하는 시점에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번역하는 시점에 뭘 하느냐, 아니면은 수행하는 시점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템 내부에서 번역할 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데, 자, 이렇게 알고, 하여튼 함수는 앞에 두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메인이 시작되는데, 버튼을 만들고,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 만들어서 이름을 락, 페퍼, 시스라고 했나요? 락의 이미지는, 자, 속성 중에 이미지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이미지 이꼴 락 이미지, 아까 주먹 그림 가져왔죠. 그리고 페퍼 이미지, 시서스 이미지를 각각 줬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수행해야 되는 핸들러를 command equal이라고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시킬 때 락을 가장 왼쪽에 두고, 그 다음에 페퍼를 그 오른쪽에 두고, 그 다음에 시서스를 다시 그 오른쪽에,
두려고 하면 점팩으로 하고, 점팩의 갈로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상에서 하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지만, 사이드 있고 레프트 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탄 3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점팩 했네요. 그러면 이 보탄들 밑에 요 프레임이 존재하게 되는데, 프레임 점팩 했으니까 또 다음에 레이블을 두면 이 레이블은 이 프레임 밑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팩. 그러면 이 프레임은 뭡니까? 프레임. 자, 프레임을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프레임은 하나 생성했는데 윈도우 안에 들어가도록 갈로 윈도우 이렇게 했습니다. 윈도우는 역시 디킨트가 만든 가장 바깥에 있는 큰 윈도우입니다. 그 안에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프레임 앞에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레이블 점팩 했으니까 레이블이 제일 상위에 존재하고, 그것은 선택하세요 라는 레이블이네요. 그래서 레이블이 제일 상위에 선택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요 보탄 3개를 프레임에다가 넣기 위해서 여기 프레임을 줬네요. 그러니까 보탄 3개 만들 때 여기 갈로에 프레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프레임 안에 이 보탄 3개가 존재하게 되고, 그 프레임 점팩 했으니까 레이블은 나중에 붙으면 여기다가 붙게 되죠. 선택하셔야하는 이 레이블 할 때 점팩 했고, 그 다음에 프레임 점팩 했으니까 프레임이 붙고, 다음에 레이블을 붙이면은 이 아래쪽에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이블이 붙었는데, 레이블도 점팩 했기 때문에 다음에 붙이면은 이제 요 레이블 밑에 붙게 되겠죠. 자, 이 레이블은 텍스트가 컴퓨터는 다음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폰트가 이렇게 폰트 주고, 요거는 포인트라 그러죠. 크기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갈로를 꼭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폰트의 폰트 타입, 글자체와 그 다음에 요 크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레이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요 레이블 밑에 붙는 것이 뭐냐? 여기 컴퓨터 이미지 점팩이네요. 그러면 컴퓨터 이미지라고 하는 요게 이 레이블 밑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컴퓨터 이미지는 레이블이네요. 레이블인데 이미지 이퀄 락 이미지니까 락 이미지라는 바위죠. 바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선택 안 했는데 아무거나 이미지를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준 겁니다. 뭐 scissors 이미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초기 값으로 하나 주고 이미지 하나를 그냥 이렇게 띄워준 겁니다. 그 이미지가 아래쪽에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점팩 했는데, 그러면 레이블이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널 캐릭터입니다. 널 캐릭터 적을 때 보통 더블 코테이션 하고 빈칸 하나 들어가고 더블 코테이션, 이럴 때는 요것도 하나의 문자인데 안 보이니까, 이게 빈칸이면 블랭크면 안 보이니까
널 캐릭터, 아무것도 없는 이것하고 혼동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블랭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널 캐릭터를 주고, 물론 여기에 들어갈 때 나중에 이제 다른 문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폰트를 미리 이제 결정을 해준 거죠. 이것을 아웃풋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utput.pack 하면은 이 output이라는 레이블은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아웃풋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전부 점팩 해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묶었다. 그 프레임 안에다가 포탄 3개를 넣은 거죠.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만약에 이 보탄 중에서 우리가 이 페프 이미지 이거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가운데 있는 보를 선택했다고 하면 command equal pass p 라는 이게 수행이 되겠죠. 이 핸들러 pass p가 콜되면 decide ball을 콜하게 됩니다. 콜하는 순서를 내가 이렇게 숫자로 적어 놨는데, decide에 가면 decide라는 함수는 뒤에 있습니다. 여기에 ball라는 값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ball을 선택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random.choice라는 걸 통해서 이 리스트 안에 있는 3개의 값 중에 임의로 아무거나 선택하는 것이 choice입니다. 자, 이 랜덤이라는 거 우리 게임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여러 나중에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패키지인데, 이 랜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랜더 인티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셔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4개 밖에 없기 때문에 뭐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랜덤은 0부터 1까지 난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1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0 이상, 그래서 랜덤 값 우리 n이라고 했을 때 이 n이 0 이상 1 미만입니다. 요 값을 랜덤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랜더 인트는 요 안에 범위를 줍니다. 1부터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이거는 1 포함해서 100도 포함해서 요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만드는 겁니다. 초이스는 뒤에 반드시 리스트가 오는데,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는 것이 랜덤 초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셔플은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요 순서를 막 섞는 겁니다. 셔플이라는 뜻은 섞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위치를 섞어버리는 것이 셔플입니다. 자, 그래서 랜덤 안에 있는 패키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자주 쓰이기 때문에 잘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자, 초이스 해서 만약에 가위라고 선택했다고 하면 이거 아니고 여기 오겠죠. 그러면 가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시슬스 이미지냐, 이것을 이제 요 시슬스 이미지를 컴퓨터 이미지의 이미지로 이 속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컴퓨터 이미지가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 이미지가 여기 있네요. 처음에는 이 이미지를 락 이미지라고 초기 값으로 줬습니다. 아무거나 준 거죠.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이미지 값을 시슬스 이미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패를 판단하는 문장이 여기에 있네요. 자, 요거는 컴퓨터가 바이고 휴먼이 보일 때, 혹은 컴퓨터가 보이고 휴먼이 가위고, 혹은 컴퓨터가 가위고 휴먼이 바이일 때는 누가 이겼느냐? 휴먼이 이겼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휴먼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리절트 이꼴 인간 승리로 했네요. 만약에 컴퓨터하고 휴먼이 조금 똑같으면 휴먼 값은 여기에 파라메타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같으면은 비겼습니다. 컴퓨터가 가진 것은 아까 요 컴퓨터 요거니까 랜덤하게 컴퓨터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죠. 자, 그래서 else에 오면은 이건 컴퓨터가 승리했는데 지금 컴퓨터가 가위고 휴먼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else에 와서 컴퓨터 승리 이렇게 되겠죠. 아웃풋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컴퓨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레이블, 여기 레이블이니까 레이블의 옵션을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성 값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텍스트 이퀄이라는 속성을 바꿨네요. 자, 그 속성이 인간이, 그리고 요건 스트링이니까 요 부호는 연결입니다. 휴먼도 보라는 스트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콜론 보라는 스트링이 연결되고, 그리고 요것도 연결이네요. 좀 띄우고 컴퓨터 콜론, 그리고 요게 스트링이니까 역시 연결입니다. 컴퓨터는 여기 그래서 가위가 선택됐다 그랬죠. 역시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 가위니까 그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빈칸 좀 두고, 그 다음에 리절트가 이것 같으면은 컴퓨터 승리라는 것이 리절트죠. 그리고 이것들이 전체 하나의 스트링이 돼서 텍스트라는 속성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웃풋이라는 것이 이건데 레이블인데 맨 아래쪽에 있는 레이블이죠. 이거가 처음에는 널로 돼가 있다가 이 속성이 바뀐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보를 냈고 컴퓨터가 가위를 냈고
결과는 컴퓨터가 승리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configure라는 것은 선언할 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그 텍스트를 바꿀 때도 이렇게 많이 쓰니까 자, 이것을 configure 해서 글자, 레이블의 글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현재는 이렇게 인간이 선택한 거는 그림으로 안 나타나고 인간 보호를 선택했다. 그리고 컴퓨터는 가위를 선택했다. 컴퓨터가 승리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인간이 선택한 것을 여기 그림으로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컴퓨터가 선택한 것은 랜덤하게 선택한 건데 요거는 이렇게 잘 그림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이 선택한 것을 여기에 같이 요것과 함께 보여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런 것도 역시 앞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온라인 강의니까 여기 멈춰 놓고 여러분들이 다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자, 이제 코딩한 것을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dd frame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frame이라는 것을 통해서 add frame 만들어서 add frame이라는 걸 이렇게 두고 여기 왼쪽에 인간이 선택한 이미지를 가져오고 컴퓨터가 선택한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이렇게 두 개를 놔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안에다가 이렇게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을 add frame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하나 생성해서 add frame 안에 둔다 이거죠. 그리고 image equal 하고 아무것도 안 두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여기에 아무거나 하나 주기 위해서 락 이미지라는 걸 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락 이미지가 여기에 나타나겠죠. 이렇게 하고 이것을 휴먼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휴먼 이미지 옆에 컴퓨터가 선택한 거 두려면은 점팩 해야 되겠죠. side equal left 이렇게 하면 왼쪽에서 다음에 추가한 거는 오른쪽에 이렇게 붙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 이미지도 레이블로 만들었는데 어디에 두느냐? add frame에 둡니다. 여기 add frame이니까. 그리고 컴퓨터 이미지 .pack side equal left 하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붙게 되죠. 여기 빨갛게 해놓은 게 이제 바뀐 건데 아까 번에는 이것이 윈도우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add frame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이미지가 add frame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이 add frame 안에 왼쪽에는 add frame에 왼쪽에는 human image라는 것을 두고 add frame에 오른쪽에는 컴퓨터 이미지를 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add frame인데 add frame.pack 하면은 어느 거 밑에 붙습니까? 아까 전에 frame.pack 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frame.pack이 frame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미지 3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여기 나타나도록 하자는 거였는데 이게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add frame입니다. 그러니까 frame.pack 하면은 이게 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add frame.pack 했을 때 요거 밑에 add frame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디폴트로 한 초기 값으로 바위가 나타나도록 했는데 선택하면은 그 선택한 것이 여기에 나타나야 되겠죠. 요게 레이블이니까 레이블 대괄호 이미지라는 이 속성을 락 이미지에서 선택한 것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decide라는 이 함수 안에서 다른 건 전과 동이고 휴먼으로 들어오는 보라는 값 이게 인간이 선택한 건데 그것이 human equal 보면 human image라는 이 레이블 여기 레이블이죠. 이 레이블의 이미지라는 속성을 페퍼 이미지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바위면은 바위 이미지로 바꿔주고 가위면은 여기 오니까 가위 이미지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다. 자, 요 가위바위보 이미지를 교사학습지원센터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운받아서 여러분 직접 실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것은 틱택토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틱택토 게임 가끔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목이라는 게 있어서 5개를 줄을 지어서 나란히 놓으면은 승리하는 게임 있잖아요. 서양권에서는 3개 가지고 오목 비슷한 걸 즐기는데 그 게임 이름이 틱택토입니다. 유명한 게임입니다. 3x3 그래서 컴퓨터가 동그라미 경기자 2명이 하네요. 동그라미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꽃표부터 먼저 하는 모양입니다. 자, 꽃표를 선택했다. 그러면 다른 경기자가 동그라미를 선택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꽃표 선택하고 다음에 동그라미를 선택해야 될 건데 동그라미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나란히 되면은 이게 동그라미가 이겨버립니다. 대각선으로 나란히 되든지 가로 혹은 세로로 동그라미가 나란히 있으면은 이기니까 이 X표가 여기를 놔야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는 여기 놓으면 X는 이게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놔야 되겠죠. 동그라미가 이제 대각선으로 3개를 나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X를 놔버리면은 X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여기다가 놓으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는 X가 나란히 있는지 보고 여기다 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동그라미 놓으면 안 되니까 X는 여기다 놓게 되고 꽉 찼으니까 이거는 비기는 겁니다. 자, 이런 경기인데 이런 경기를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긴다 진다 는 것까지 다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짜려면은 이 프로그램 사이즈가 상당히 커집니다. 아마 50라인 이상 될 겁니다. 그걸 설명하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여기서는 구이를 위해서 이렇게 네모로 만드는 거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 게임을 완성을 해보는 겁니다. 혼자서 완성하려고 애쓰면서 이제 실력이 차츰차츰 느는 거죠. 약간 어려운 거를 극복을 할 때 그때 근육이 붙는 것처럼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새로운 걸 극복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실력이 부쩍부쩍 느는 겁니다. 자, 여기서 define checked i라는 이 함수를 먼저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메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플레이어 X. 처음에는 X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공리스트라고 해서 이름을 리스트라고 줬네요. 그래서 요거는 빈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통해서 0부터 8까지, 그래서 9개의 보탄을 만드는데, 자, 요거에 보탄 만드는 방법이고, 요것도 보탄 만드는 방법인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뒤에 command equal 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요걸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지금은 요걸 샵 처리해 놓고 주석 처리해 놓고 요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보탄을 만드는데 그 보탄을 B라고 하고 B.grid 로 i가 0일 때는 3으로 나눈 정수 나누기입니다. 슬래시는. 그래서 i가 0일 때, i가 1일 때, i가 2일 때는 요 값이 0입니다. 그리고 i가 0일 때는 요 칼럼 값이 0고, 그 다음에 i가 1일 때는 칼럼 값이 1이고, i가 2일 때는 칼럼 값이 2입니다. 요거는 나머지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0, 1, 2 이렇게 바뀌니까 B라는 이 보탄이 처음에는 0, 0 여기 로가 여기 0면은 0, 0에 하나 생기고, 다음에 0, 1일 때 보탄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0, 2일 때 보탄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 3개의 보탄이 생기겠죠. 그 각각이 그 보탄들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리스트 처음에는 빈 리스트죠. 여기에 넣을 때는 .append라고 넣습니다.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것, 요게 .append입니다. 다음에 for를 돌면서 또 보탄이 만들어져서 i가 이번에는 3일 때는 요 값이 로가 1이 되죠. 그리고 칼럼 값은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입니다. 그리고 4일 때, i가 4일 때 요 로 값은 역시 1입니다. 그러니까 로 값이 1. 그리고 칼럼 값은 0, 1, 2로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보탄이 붙으면은 여기에 1, 0,
1, 2에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리고 그 보탄들이 역시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포문이 9까지 돌면은 8까지 돌면은 보탄이 다음에는 2제로에 2일에 2에 이렇게 그리드를 찾아가서 거기에 위치하게 되고 그 각각의 보탄들이 리스트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의 보탄이 만들어집니다. 이 보탄 중에 내가 이 가운데 걸 클릭했다. 이렇게 가운데 거 말고 요거부터 합시다. 요 제일 왼쪽에 위에 있는 요게 00잖아요. 이거를 클릭했다고 하면 보탄 중에 하나가 클릭됐을 때는 command equal 이라는 이게 이제 수행된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코딩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걸 람다식이라고 하는데 람다식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